바로 캄보디아입니다. 이 캄보디아로 우리 외교부 차관을 비롯해 현장 대응팀이 급파됐고요. 더 있을 수도 있는 혹은 더 있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여러 방식으로 정부 당국이 수습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캄보디아 내에 깊숙이 뿌리 내린 이 중국이 뒷배가 된 범죄 조직이 꽤 녹록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감독, 조장, 조원으로 구성되고 조원은 한 조에 몇 명에서 몇십 명씩 있습니다. 1, 2만 불 못 채우면 다른 단지로 1, 2만 불에 팔려가요. 능력 없으면 팔려가는 거고 평생 못 나옵니다. 이게요, 우리 정부 대응팀 혹은 현지 단속, 이제 뭔가 여러 세간의 이목들이 캄보디아 그 범죄 조직으로 집중이 되니까 범죄 조직들이 이미 도피하는 모습도 뒤늦게 포착이 됐고요. 허준 변호사님, 물론 이 일망타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뭔가 더 예고하고 범죄 조직, 범죄 단지를 급습하지 않았냐. 여러 걱정, 우려, 이미 떠날 사람들은 떠났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이미 현지에서는 유착된 경찰 등을 통해서 정보를 다 입수를 하고 미리 발을 뺐다. 중요한 짐들은 다 챙겨서 이미 조직들이 이 현지의 어떤 의심되는 단지들, 웬치들을 떠났다. 이런 얘기들도 파다한 상황입니다. 예. 물론 지금 우리가 지금 방금 공개된 태자단지 내부의 모습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생활 흔적이 남아 있고 그 규모가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는지를 들어주는 영상이기는 하지만 예. 이 태자단지도 이미 6월부터 이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급습을 해서 이 떠날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남아 있는 그런 광경을 보고 있다는 것인데 예. 문제는 뭐냐면요, 이들이 점조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지금 감금된 사람, 그러니까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감금되어 있는 60명에서 80명에 달하는 우리 한국인들 체포영장 가지고 송환시킨다고 하는데 예. 그보다 저는 더 급한 게 지금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게 급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예. 이들이 한국인 피해자들 데리고 라오스나 미얀마, 태국 이런 인접 동남아 국가들로 넘어가게 되면 예. 그야말로 광범위하게 일시적으로 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해산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들을 추격하거나 일망타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피해자들 구조를 위해서라도 지금 캄보디아 현지에서 유착관계를 완전히 지금 뿌리 뽑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급습해서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게 우선인데 예. 지금 우리 정부 현지 대응단이 거기서 어떤 식으로 현장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고 예. 보다 피해자 구조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의 뭐 빈집털이처럼 됐다시피 한 얘기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요, 이게 무려 범죄 단지가 건물 6개 동에 층마다 방 30여 개, 3,000명 정도가 있을 수 있는 규모다. 야, 어마어마한 범죄 단지입니다. 이 탈출이 힘들다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일단 캄보디아 경찰과 이 범죄 단체, 중국이 뒷배가 된 이 범죄 단체, 유착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2시간 전에 갑자기 책상에 앉아 있는데 나와 아무도 챙기지 말고 나와 해서 인원을 이민국에서 통보를 했어요. 우리 한국에 방콕나고 10명만 데려가겠다. 단속하러 간다고 사전에 연락을 했어요. 경찰청 책임자하고 밑에 애들하고 나눠 가지면서 이쪽 그 조직들하고 소통을 하는 거죠. 개인사비도 넘어가게 돼요. 대사관에서 비행기표 안 끊어줘요. 뭐 대사관도 대사관 나름대로의 예로사항이 그 현장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 감금됐던 피해자들은 대사관도 혹은 이 캄보디아 정부와 경찰과 범죄 단체의 유착 때문에 쉽게 빠져나갈 수 없다. 단지 안에 사람 태우는 소각장도 있다는 증언까지 나왔고요. 저희 어제 채널A 현지 기자 최다음 기자가 취재했을 때는요, 허주연 변호사님 아예 평생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증언까지 하고 있어요. 일단 웬치라는 시설 자체가 탈출을 어렵게 만드는, 사실상 사람을 가두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여기 들어가면 무장 경비원들의 감시하에 그리고 어떤 시설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탈출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죄 단지 내 상점에서 근무한 중국인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예. 왜 평생 못 나온다라고 하냐면 나오는 그 과정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경찰이 이미
범죄 단지와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경찰이 단속하러 들어간다, 나와서 신고하고 단속하러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부 굉장히 보여질 수 있는 몇 명만 보여주기식으로 데리고 나오고 나머지 진짜 핵심 책들은 이미 정보를 받고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몇십 명 소규모만 받고 몇천 명은 잡지 않고 놔둔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달에 10,000불에서 20,000불 정도 상납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겪은 얘기로는 예를 들어서 단속되기 한 2시간 전에 갑자기 이 단지 내부에서 방송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나와라. 그러면 단속 뜨는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나고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난리가 나고 이렇게 이슈가 되고 파장이 커지니까 예. 일부 사람만 보여주기식으로 우리가 데려간다. 이런 얘기까지 미리 다 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요. 이런 물리적인 한계 그리고 경찰과의 유착관계 이렇게 힘든 상황을 뚫고 탈출을 해서 대사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온다고 하냐면 예. 지금 대사관에서 만약에 문 닫는 시간이 있으면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표 현지에서 직접 구해서 가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현지 대사관 업무의 최선인 것인가? 예. 물론 지금 이제 상황이 많이 알려지고 해서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예. 개선될 거라고 기대는 되지만 그 이전의 상황은 한 번 들어가면은 영원히 나오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 이제 캄보디아 사태라고 부를 정도로 이 한인 범죄, 이른바 중국계 일부 폭력 조직이 뒷바다에 가서 지금 캄보디아 아예 범죄 단지를 만든 근데 지금 그런데 저 현지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도 관련된 사무실이 하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장현주 변호사님. 네. 저기가요. 그 캄보디아 범죄 배후로 지목된 그룹 계열사 사무실이라는데 이건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긴 한데 그만큼 광범위하게 여러 문화발식으로 조직이 뻗쳐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행안위 국감에서 지금 지적한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 프린스 그룹이 지금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자산 동결을 받은 그런 곳인데 예.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킹스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이걸 예. 경찰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요. 예. 프린스 그룹은 아시다시피 지금 최대 범죄 단지인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배후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그룹의 부동산 계열사인 프린스 리얼 이스테이트 그룹 코리아가 강남 테란로의 한 빌딩의 16층에서 킹스맨 부동산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지금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캄보디아의 이런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의 국내 활동 의혹과 관련해서 예. 사실관계 확인하고 또 따져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빠르게 좀 수사가 진행돼야 되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이게 관련이 있는 해당 그룹인지는 좀 더 우리 수사당국이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놀라운 거는 저 캄보디아 현지 그 일부 범죄 단지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업체가 서울 한복판에도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꽤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서울에도 있다. 그리고 범죄 단지, 이 단체에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 됐으면 뭔가 일망타진돼야 마땅합니다만 워낙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캄보디아로 끌어들이는 모집착들의 활동도 뭔가 변신을 꾀해야 하는 것 같아요. 허주연 변호사님. 이제 캄보디아 자체로 입국이 안 되니까 이른바 비자런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을 통해서 캄보디아로 들어오게 한다. 이런 모집책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찰들이 공항 현지에 나가서 정확한 목적 없이 그리고 텔레그램이라든가 SNS 통해서 항공권 받아가지고 해외 취업 등을 이유로 출국하는 사람들을 막으면서 피해를 막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꼼수가 또 나오냐면 예.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탄다고 하면 범죄 조직에 연루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제3국을 경유해서 캄보디아로 들어오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다라고 예. 하고요. 그리고 또 비자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일종의 편법 행위인데요. 예. 비자가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이 추적들이 쉽고 그렇기 때문에 무비자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뭐 캄보디아에서 다른 인접국가 갔다가 다시 캄보디아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무비자 체류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체류 기간을 늘리면서 추적도 피하고 범죄에 동원하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단속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이 장집, 그러니까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이 모집책들이 마치 이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시간 좀 지나면 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현지에 오면은 호텔 같은 숙소도 제공해주고 식사도 제공해주고 유흥비까지, 관광비까지 제공해주겠다. 우리는 그렇게 폭행하는 그런 업체들이랑 다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유혹하는 글들을 버젓이 올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글들 빨리 차단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카페에, 하데스 카페 같은 곳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하게 차단하라는 지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하데스 카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텔레그램 통해서 글들이 우후죽순처럼 예. 공유되고 있거든요. 이 안내 글부터 빨리 차단하는 조치도 선행돼야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비자런이라는 게 일명 그 주변국들, 아까 호치민 나왔지만 베트남 경유해서 캄보디아 들어와라. 캄보디아 자체의 입국만 막은 거지 분명히 우회하거나 경유하면 들어올 수 있다. 이제는 본인들의 자구책을 깨해서 비자런 요청도 일부에서는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구금된 피해자들, 한국인들, 대략 우리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60명 정도 된다 하는데 잠시만요. 대통령실 관련 속보가 좀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성락 안보실장 얘기는 구금된 60여 명을 태운 전세기가 내일 새벽 출발을 해서 법적 절차를 거쳐 호송할 것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 거겠죠. 송환 대상 인원수는 구금된 60여 명 전원으로 추정이 된다. 우리 경찰 인력은 오늘 저녁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하고 캄보디아 수도인 푸놈펜에 도착하는 데로 데려올 거다라고 하는데 그 한인 대부분이 피의자 신분이다.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이현정 의원님. 네. 아예 뭐 캄보디아 현지에서 글을 썼던 시민들 얘기는 완벽한 피해자들은 없다. 이제 본인들도 어쨌든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이고 보는 것도 한인 대부분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송환이 되는 또 즉시 우리 정부 당국에서 법적 절차 이런 것도 좀 밟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국내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사실은 프놈펜, 그러니까 캄보디아로 가서 전화를 통해서 직접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이민청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이 한 60명 예. 정도 되는데 일단 이들을 오늘 이 전세가 출발해서 내일 아마 다 호송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들입니다. 현지에서 일단 범죄 혐의로 인해서 구금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들을 소환해 오면 과연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이런 범죄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인데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이 지금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뭐 구금돼 있다 등등 하는데 예. 문제는 이들이 그냥 어떤 그냥 강제로 구금돼 있는 사람들 뭐 아무런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 실제로 들어가서 보이스피싱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피싱 범죄를 실제로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들도 지금 송환되는 걸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이제 강제로 억압돼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떡하니 구해와야 되는 입장이고 예. 그래서 아마 양측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물론 일단 현재는 이제 구금돼 있는 사람만 데리고 오지만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할 텐데 문제는 이들이 쉽게 그렇게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로서도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전세기를 띄웠고 뭐 여러 시각이 있었죠. 저런 피의자 범죄에 연루됐던 사람을 세금 들여서 전세기 띄워서 데려오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정부 당국은 이제 대승적으로 구금된 우리 국민을 구출하는 게 1차 목표이기 때문에 데려와야 된다. 한인 대부분 피의자 신분이고 60명이라는 숫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귀국을 하고 돌아오면 송환 절차를 또 밟게 되고 범죄 혐의에 연루가 돼 있을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 당국 그 절차에 법적 절차를 밟게 되겠죠. 속보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른바 캄보디아 사태 7위였습니다.